주변에 이런 부모 보신 적 있나요? 아이 키우면서 화 안 내는 부모, 아니면 조근조근 단호하게 말하는 부모. 부모가 되어보니 화는 바로 육아 일상을 함께하는 감정템이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매일 냈던 부모가 화를 그만 내면 생기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잘 내는 부모인가요? 화를 내지 않는 부모인가요? 저는 심리 공부하면서 마음을 정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화냈던 부모가 화를 그만 내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냈던 부모가 화를 그만 내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부모와 좋은 관계 유대감 형성이에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 자랍니다. 특히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면 육아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화를 그만 내면 생기는 변화. 두 번째, 자존감과 성공 동기가 높아집니다. 화를 많이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도전했을 때의 성공 경험에 대한 동기도 낮습니다. 하지만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모를 보면서 자존감, 성공 동기가 높아진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변화. 세 번째, 건강하게 감정 조절. 부모가 스스로 감정 지능과 조절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따라하는데 실패한 적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감정을 관리하고 정신적인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물 같은 스킬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화내지 않으면 생기는 변화. 네 번째, 정서적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높아져요.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쉽게 훌훌 털 수 있는 힘이 높아진답니다. 논문에서도 살펴보면 긍정적인 양육은 5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양육은 아이의 미루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불쾌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그들의 아이들은 더 반항적이고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부모의 부정적인 육아 방식보다는 긍정적인 육아가 훨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화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으면 아이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죠? 화를 안 냈는데 왜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심리치료 현장에서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아이도 있지만 기본 6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일찍 변화가 나타나는 아이도 있지만 6개월 정도 기다려 본다는 의미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헐, 그런데 지금부터 화내지 않고 육아라니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시죠?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 지금부터 화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에게 화가 날 때 화내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화가 날 때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이유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화나는 포인트는 부모님들마다 달라요. 어느 부분에서 깊은 화가 빡침이 올라오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라고 했는데 세수를 안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안 한다 라는 것이 문제죠. 아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안 해서 화가 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정확히 화나는 포인트를 인지했다고 해서 문제 행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 문제 행동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화가 날 거예요. 하루 이틀 참았다가 한 번씩 완전 폭발하겠죠. 화내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화가 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화나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화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잠자야 할 시간인데 잠이 안 오거나 물 먹고 싶다거나 책을 더 읽고 싶다거나 이렇게 잠을 안 자서 화가 난다면 잠자리 시간을 몇 분 더 앞으로 당겨서 잠자리 준비를 하고 물도 미리 세팅해 주거나 마시게 하고 잠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화나는 포인트에 대한 진짜 이유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 집은 8시 30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정해진 잠자리 독서책 수량과 잠들기 전 루틴을 마치는 마지막 뽀뽀와 사랑의 인사를 한 후 아이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잔다. 세 번째, 그럼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죠? 내 아이의 발달 상황, 연령, 문제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요. 모든 부모님들이 화내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죠.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경우, 밥을 안 먹는 경우, 편식하는 경우, 떼쓰는 경우, 발작하는 경우 등 이 순간들이 오게 되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편식이 심할 때 정성스러운 밥을 차렸는데 이거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다 거부하는 아이. 왜 그런지 내 아이에 대해 공부를 해보면 내 아이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호불호가 명확하고 이유식 시기에 이유식을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해서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아이에게 화내는 일들은 줄어들겠죠? 그런 편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림책의 도움을 받거나 요리 방법을 바꾸거나 아이의 우상을 이용해서 편식을 개선해 보거나 부모와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차근차근 시도한다면 화가 줄어들겠죠. 네 번째, 화가 날 때 내가 아이에게 화내는 것이 진정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당연히 문제 행동도 많고 부족하고 고쳐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화가 납니다. 부모님들은 왜 화가 나세요? 내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화를 내죠.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은 통하겠죠. 행동을 멈추겠죠. 두렵고 무서우니까요. 잠깐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화가 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화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는데 정말 절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부모는 아이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화내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화나게 하는 포인트가 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엄마는 수아가 이런 행동이 있어도 엄마는 수아를 사랑해. 그런데 엄마는 이런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어.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 엄마는 수아를 도와주고 싶어. 엄마에게 소중한 딸이잖아. 오글오글.
저희 집 첫째는 정리정돈이 어려워요. 그러면 정리정돈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정리해 지금 왜 맨날 정리를 안 해? 라고 버럭 화내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수아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정리를 안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 불편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끝낼 수 없잖아. 정리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 그런데 물건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정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딸. 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기. 눈에 보이는 물건인 바로 물건집 자리 찾아주기. 정리를 못했으면 정리 시간에 물건 자리 정리하기라고 가르쳐주며 화나는 포인트들이 사라지면서 화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느낌이 오시죠? 남편이 강압적이고 화내면서 뭐라고 할 때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부모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시그널을 표현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막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올바른 행동으로 물들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화냈던 부모가 화를 그만 내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화내지 않는 부모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우리 아이의 변화를 꼭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화나는 그 마음도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도전해볼 때입니다. 물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건 알아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화를 내지 마세요. 훈육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훈육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훈육은 단호하게 감정 배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화는 훈육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거기에 화를 섞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 듬뿍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는 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우쭈쭈쭈쭈쭈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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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부모님들은 반성하시고 육아의 평균값, 철학을 올바르게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육아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지만 그만큼 위대하고 값진 것이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